산하기관 가운데 한 곳인 공간정보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 KTX의 논산훈련소역 신설을 추진하자 저속철 논란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귀휴를 나갔다가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 씨가 경남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올해는 새 항공기를 도입하고 신규 노선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지적공사의 산하기관인 공간정보연구원이 올 하반기에 전주로 옮겨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인데요. 다른 공공기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지적공사입니다. 지적공사의 산하기관 가운데 한 곳인 공간정보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 서울에서 전주로 옮겨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간정보연구원은 지적과 공간 정보와 관련한 제도와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정원은 52명입니다. 공간정보사업본부하고 또 연구원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저희 공사가 지방 이전하면서 약속했던 전주 혁신도시에서의 공간정보 산업 메카로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유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기술교육원과 안전인증센터 등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유관기관으로 농진중앙회가 있고 한국식품연구원은 세계김치연구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 도시라는 이점을 내세워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농림축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직원 이주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 KTX의 논산훈련소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주역과 이산역 사이에 논산역이 추가되면 7분가량 늦어지기 때문에 KTX의 저속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호남선 KTX에 충남 논산훈련소역을 신설할지를 놓고 타당성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KTX 정차역이 추가되면 7분가량 소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KTX의 저속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중간 정차역 신설이 지난 2006년에 발표된 정부의 호남 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과 어긋난다고 반발합니다. 지역의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중간에 KTX 정차역을 신설하면 KTX와 무궁화호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원래 기본 계획에 없던 것을 특정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서 자꾸 역을 끼워넣게 되면 호남 고속철은 그야말로 누더기 저속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의 김윤덕 의원은 KTX의 중간 정차역 신설이 예산 낭비라고 우려했습니다. 공주역과 논산훈련소역의 거리가 20km밖에 되지 않아 역 신설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관련 예산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더라도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KTX 호남선 저속철 논쟁을 보더라도 반드시 논산역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반드시 이를 막아낼 생각입니다. KTX 논산훈련소역이 신설되면 당초 66분으로 알려진 익산-용산 운행 시간은 최대 90분으로 늦어집니다. 저속철 논란으로 승객 불편이 불가피해
논산훈련소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치러진 4.29 재보궐선거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당선 여부가 전북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관악을의 정동영 후보와 광주 서울의 천정배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북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신당에 합류하려는 입지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가 당선에 실패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역시 새정치연합의 일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된 만큼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은 법에 어긋난다며 지방채 발행을 반대해왔으며 이번에 개정안 의결로 누리 예산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귀휴를 나갔다가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 씨가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문 경남 창녕의 사찰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경남 창녕군의 한 야산에서 홍승만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복귀 예정일인 지난 21일 잠적한 뒤 9일 만입니다. 제보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이 6시간 만에 홍 씨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홍 씨는 지난 25일 경남 통도사 입구에서 만난 78살 변모 씨와 함께 버스를 타고 창녕군 영산터미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홍 씨는 변 씨가 거주하는 창녕의 한 사찰에 머물다가 지난 27일 등산을 가겠다고 한 뒤 모습을 감췄습니다. 경찰은 변 씨의 사위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장모 집에 머물다 사라졌다는 신고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자신이 지내던 사찰에 현금 80만 원과 함께 모두에게 죄송하고 먼저 가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홍 씨의 시신을 검안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하고 부검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영화제 개막을 알리는 레드카펫은 내일 오후 6시부터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며 개막식은 6시 반부터 가수 겸 배우 김동완과 임성민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올해 영화제는 영화의 거리와 전주 종합경기장, 전주 효자동 CGV 등 3곳에서 열리며 모두 47개 나라 200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전북 녹색연합이 전주 삼천에 멸종위기 새들이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전주 삼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목 물대새 2쌍이 6마리의 새끼를 낳아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꼬마 물대새 3쌍이 서식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의 적극적인 보호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선 탑승객이 늘어나면서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동남아와 일본 등지의 신규 노선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2,7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2년 연속 흑자를 내며 2009년 취항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3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70% 증가했습니다. 유가와 환율 인하에 따른 원가 절감과 국제선 노선의 탑승률이 증가해 수익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저가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노선을 유지하는 것도 매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 189석 규모의 항공기 석대를 도입해 홍콩, 동남아, 일본 등지로 국제선의 신규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신규 비행기가 3대 도입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동남아, 중국, 일본의 새로운 노선을 지금 띄울 것이고 이스타항공은 청주공항,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을 활용해 중국의 부정기 노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성수기에는 항공 수요가 몰리는 동남아 노선의 전세기 운영을 확대해 올해 매출을 3,6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오는 2030년 전북의 항공 여객 수요가 59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돼 전북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북권 항공 수요 용역을 맡은 한국항공대는 새만금 개발과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무주 태권도원의 영향으로 2020년 140만 명인 전북 항공 수요가 2030년에 59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화물 수요는 13,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이번 용역 결과를 반영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공동주택 가격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3.1%포인트 상승했지만 전북은 0.4%포인트 하락해 세종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공동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공동주택 평균 가격은 8,3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고창의 한 숙박업소 진입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업소 주인은 수도관 누수 때문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누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고창에 있는 한 숙박업소입니다.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시멘트 포장이 갈라지고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옹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진입로가 무너진 것은 지난 16일입니다. 철판 텄는 소리, 탁탁 텄는 소리가 나고 그 후에 밑에 지진 나는 마냥 그냥 땅이 한가리 쏠려 나갔어요. 이 씨는 파손된 상수도관에서 새어나온 수돗물이 집안을 약화시켜 진입로가 무너졌다며 고창군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수돗물 누수는 인정하지만 누수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아무리 오랜 기간 해도 그 양으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면 원래 옹벽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고. 무너진 진입로를 복구하는 데는 1억 원가량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지만 고창군은 소송 결과가 나와야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를 먼저 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차후에 돈을 받아가라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돈도 없고 장사도 못 오고 그것이 폭포죠. 붕괴 원인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사이 복구 공사도 늦어져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외자 유치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분기 외국인 투자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외자 유치 실적은 신고 기준으로 7건에 2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3건에 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종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사업이 전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이 제안한 450억 원 규모의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사업을 정부가 부처 간 협력사업 개발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이 최종 사업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키스트 전북분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과 정읍, 남원 등 10개 시군에 농촌 관광 거점 마을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들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 관광 사업을 이끌어갈 농촌 관광 지원센터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마을별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이들 관광 상품을 연계해 농촌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전북농협이 도시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 농업체험장이 30개 초등학교에 조성됩니다. 전주, 군산, 익산의 초등학교에 조성되는 학교 농업체험장에서는 학생들이 각종 작물을 심고 모내기, 벼수학, 음식 체험 등에 참여하며
시니어 사업단이 일주일에 2차례 이상 학교를 돌며 작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2015 친절봉사대상 시상식이 오늘 전주 르빈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공무원 부문의 정읍소방서 황선경 지방소방장이, 경찰 공무원 부문은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조남권 경장, 민간인 부문에는 김종상 전주시 인후 일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김용현 더 군산타임즈 봉사센터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전통문화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내건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오늘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개원 기념으로 한지의 고래를 소재로 한 사진전과 한지 공예대전 수상작품전, 온브랜드 작품전을 다음 달 말까지 개최합니다. 옛 전라북도 이청사에 자리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 공방과 음식조리 교실, 기획전시실과 뷔페식 비빔밥 식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팔 지진 참사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대한적집자사 전북지사는 네팔 지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무실에서 성금을 모금합니다.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에 있는 네팔 유학생 50여 명은 다음 달 4일까지 학교와 병원에서 모금 운동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어제부터 전북에는 부안 62mm, 김제 58, 전주 26mm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5mm가량 더 내린 뒤 밤 늦게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이번 주말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이 정도면 뽑아주시지 않을까요? 면접 잘 보세요. 잘 볼게요.